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방법 등을 중점 안내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모의시험은 지방선거 개표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당이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애드센스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상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 주제와 질문 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질문하세요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5월 18일까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나 선거운동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서 후보자 등록 구비 서류 및 사전 준비 사항, 후보자의 선거 운동 방법, 정치관계법상 제한 금지 규정, 선거 비용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 입후보 예정자 등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했는데요. 설명회 참석 대상자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각 정당의 선거 관계자 등으로 각 시도별 입후보 안내 설명회 일정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5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법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 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을 진행한 현장 다녀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진지한 모습으로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을 실시했는데요.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개표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정상 기표된 투표지를 후보별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장치로 투표지가 투표지 인식부를 통과하면 이미지를 운용장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 운용장치를 통해 정규 투표지 사용 여부와 기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은 투표지 분류기마다 모의시험용 선거일 투표지와 사전투표 투표지를 선거구별로 200매 정도를 분류해 기능과 성능,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은 투표지 분류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진행한다면서 앞으로도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이용한 수익 활동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수익 활동에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과 관련한 정치자금법상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광고료나 후원을 받는 등의 수익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에 대한 기준을 정당, 예비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의 수익 활동 유형에는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료 수입과 시청자가 제작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후원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수익 활동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 목적, 방법, 내부 관계 등을 종합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수익 활동인데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언론인 등이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게스트로 초청해 대담 등을 하는 영상을 제작, 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의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받거나 슈퍼챗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이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애드센스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광고 없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이 PPL 방식의 광고를 포함한 영상을 제작, 게시하고 광고료를 받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 수단을 통해 후원금을 받거나 외관상 운영 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 목적, 방법, 내부 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후원 수단을 통해 후원금을 받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개인 계좌 또는 제작사의 계좌를 게재해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과 관련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면서 관련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이에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주제와 질문을 공모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 주제와 질문 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질문하세요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내용은 후보자 토론회 주제와 질문 사항으로 주제는 공정성, 적합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 후보자 토론회에 적합해야 하고 질문은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후보자에게 질문하세요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4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접수된 내용은 각 지역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후보자 토론회 주제와 질문 사항을 선정할 때 참고할 예정이며 참가자 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지역 현황과 정책 중심의 유용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있는 시기에 정책 토론회와 후보자 대담 토론회 등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4월 22일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4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SBS 스튜디오에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 안정 대책과 지방정부 재정 확보 방안,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초청됩니다. MBC, KBS1, SBS에서 동시 생중계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 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3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인 5월 11일까지 월 1회씩 총 3차례 개최될 예정인데요. 제3차 정책토론회는 5월 2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선거공학적으로 풀어드리는 선거공략집입니다. 오늘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6월 1일을 실시하는 선거를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동시지방선거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선거 운동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13일간이며 당선인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04년 6월 2일까지 출생한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 6월 2일까지 출생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모두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뽑는 시도지사 선거, 시도의 교육감을 뽑는 교육감 선거,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을 뽑는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 비례대표 특별시의회의원, 비례대표 광역시의회의원, 비례대표 도의회의원 등을 뽑는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특별시의회의원, 지역구 광역시의회의원, 지역구 도의회의원 등을 뽑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자치구의회의원, 비례대표 시의회의원, 비례대표 군의회의원 등을 뽑는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 지역구 자치구의회의원, 지역구 시의회의원, 지역구 군의회의원 등을 뽑는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인데요. 다만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장, 비례대표 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구 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감 등 4개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 비례대표 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구 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5개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모두 7개의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유권자가 기표해야 할 투표용지도 모두 7장입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인 6월 1일에 투표를 할 때는 먼저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의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에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지역구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가 2명에서 4명이지만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만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는 한 번에 7장의 투표용지를 모두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또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구분이 쉽도록 색깔을 다르게 하는데요. 시도지사 선거는 흰색, 자치구 시군의장 선거는 계란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하늘색,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연분홍색의 투표용지 등을 사용합니다. 이때 색도의 기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표준에 따릅니다. 우리나라 투표 방법에는 사전투표, 선상투표, 재외선거, 선거일 투표, 거소투표 등이 존재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상투표와 재외선거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나누는 기준은 해당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이 속한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은 관내선거인,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은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됩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투표는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선거일에는 주민등록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일인 만큼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꼭 투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공약 집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에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의 제한, 정치자금,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선거 여론조사 등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4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운영합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는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제외한 온라인 투표 서비스 이용 기관과 단체는 4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의 이용 신청과 선거일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 등의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법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에는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청구, 선거비용 보전 제한, 유예 및 보전비용 반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의 구분, 보전 대상 선거비용과 미보전 대상 선거비용, 정당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등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비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작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작성 프로그램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기 위해 제작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4월 12일 오전 6월 1일 꼭 투표라는 주제로 투표 참여 독려 퍼포먼스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 청사 정문 앞에서 실시한 이번 퍼포먼스는 폼보드로 제작한 투표 참여 홍보 문구와 기표 마크를 활용해 진행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건축업 일을 하고 있는 한놀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내부 리모델링 하거나 판넬, 조립식 판넬로 집을 짓거나 창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 6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일할 때 필요한 장비들 사선 것부터 좀 그런 것부터 다 모아놨어요. 일단 언제 쓸지 몰라가지고. 저희는 일단 무엇보다 거의 안전이죠. 사다리 같은 경우에도 추락사가 많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저희는 특히 사다리 같은 거 일할 때 많이 주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랑 둘이서 일하고 있어서 약간 재미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둘이서 그냥 반나절은 싸우고 반나절은 일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뭐 저를 신뢰를 잘 못해요. 일을 열심히 해도 못한다 생각하고. 근데 사장은 제가 사장이라서. 힘든 거는 뭐 날씨 경우가 많이 많죠. 더울 때 엄청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는 엄청 추운 데서 일하고. 보람. 저 뒤에 큰 건물, 저런 건물 지어진 거 그런 거 봤을 때 다 지어진 건물 봤을 때 그럴 때 좀 보람 느껴요. 저거 내가 만들었구나 막 이런 느낌. 일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거의 여자친구가 저녁상 차려주고 기다릴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너무 이게 엄청 피로감이 싹 풀리고 너무 행복하죠. (2022년에는)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출산 잘하고 육아도 잘하고 그냥 건강하게 잘 그렇게 가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6월 1일에 지방선거 투표가 있는데 투표율도 올릴 겸 그냥 모두 다 같이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합시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